제가 이번에 강의할 것은 큰 건 없고요. 이 영락제에 관해서 이제 조금 소개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림인데 고궁박물관에서 이제 다운로드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이 생생한 그림이 남아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장개석 정권이 그 군함에다가 그 군인을 버리고 그 고궁박물관에 가면 이제 그런 그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군대를 버리고 거기다가 중국의 보물을 실어 갖고 왔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그림입니다. 정말 선명합니다. 요거에 이제 다 여러분한테 설명하려면 이건 뭐 엄청난 강의가 되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연구한 지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러나 저기에 탄 저 수레의 주인공이 영락제라는 것을 깨닫기까지는 상당히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다. 아마 여러분 믿지 않으실 겁니다. 저는 고려 때 수레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게 조사해 보니까 영락제가 저 안에 타고 있는 거 분명합니다. 제가 자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설명하면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 보면은 여기에는 이제 영락제가 타고 있고 이 코끼리가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종실록 지리지입니다. 여러분 산해경 같은 것도 일종의 지리지입니다. 지리지 겸 역사책입니다. 그리고 이 역사라는 것은 사실은 왕사기 때문에 우리 일반적인 얘기는 없고 왕 중심입니다. 여러분이 상고사나 이런 이 왕조실록이나 이런 거를 볼 때는 항상 마스터 주인공은 왕이라는 걸 알고 이 모든 기록을 봐야 됩니다. 지금 민주주의 사회에 이런 상황에서 역사를 해석하게 되면요, 그 시대의 상황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현대 이제 책을 읽는 이러한 상황을 생각하면서 이 역사책을 이 한문으로 된 역사책을 보면요, 여러분 정말 오류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이제 그림으로 남아 있는데 이 그림 그린 사람은 이 왕의 이 돈을 받은 사람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다시 말해서 이 그림은 왕을 위해서 그린 거예요. 영락제를 위해서 그린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 행차도인데 어마어마합니다. 정화는 환관이었습니다. 환관이었는데 군인이었죠. 무장이었죠. 그래서 수많은 어마어마한 선단을 이끌고 전 세계를 정복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를 정복한 다음에 전 세계의 그 많은 사신들, 그 핵심 인물들을 갖다가 중국으로 데리고 옵니다. 황제께 아련하도록 하고 조공을 받고 자기네 나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영락제는 전 세계의 이 함선을 가지고 전 세계에 있는 3천여 개, 거의 5천여 개 가까운 아주 조그만 나라까지 다 사신들을 데리고 그 다음에 황제 있는 데 와서 아련을 시키고 그 다음에 그 지방 특산물, 그 전 세계에서 나는 지방 특산물이 일로 모이는 겁니다. 영락제 안테로요. 중국으로 모이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리고 중국의 조공을 받아가지고 가는 겁니다. 이것을 영락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를 함선으로 제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의 바다를 제패하고 바다를 제패했다는 것은 천하를 제패했다는 거예요. 영락제 시절에. 그리고 영락제 시절에 이 영락제가 누군가를 보여주는 현재 남아있는 증거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종입니다. 그 다음에 영락제 시대에 완성된 어마어마한 그 경전이 있습니다. 영락대전. 특히 이 영락대전은 일종의 그 모든 천문, 지리, 역사가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개석 손문 시절에 소련한테 약 200만 달러 이상을 받았을 때 이름도 없는 손문이 고려 공산당 대신 받는 겁니다. 이 비극이에요. 고려 공산당이 당연히 받아야 될 때는 이름 없는 의사 출신, 일개 촌 의사 출신인 손문이 받는 겁니다. 어부질이죠. 손문이 받아가지고 이 친구가 이 밑에 있는 장개석한테 돈 조금 줍니다. 사실은 군대를 양성하라고 준 돈인데 손문이 학자 출신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 돈을 갖고 역사를 날조하는 겁니다. 그 참고했던 서적이 하나가 뭐냐면 경국대전이라는 기록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 뭐 24사, 25사라는 것은 경국대전을 기초로 해가지고 역사를 날조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거기 이제 그림인데 어느 시대에 그린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황실에서 그린 겁니다. 틀림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여기 이제 그 코끼리가 있는데 이 코끼리가 이 또 기록이 세종실록지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한테 이거 아직까지 인터넷으로 번역이 잘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광화문을 통과할 때 황제의 어가가 광화문을 통과할 때 높아. 요게 높아가지고 걸려. 여기가. 걸리니까 황제라는 것은 황제 행차할 때 하나의 코스를 만들어내면 걸리면은 돌아갑니까? 황제의 이 출장이라는 것은 돌아가는 거 없어요. 길을 한번 딱 만들면은 밀고 나가는 겁니다. 따라서 광화문을 지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지나갑니까? 어떻게 지나가요? 광화문을 부실 수는 없어. 밑으로 파는 겁니다. 그래서 상로라는 말이 등장해. 인터넷 쳐보세요. 세종실록지 찾은 다음에 상로, 코끼리 상자, 길로자 치면은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영락제 이 이름이 주체라는데 우리 주체 세력 이런 한자는 아닙니다. 주체인데 그 주체가 이방원입니다. 그러나 주체를 이방원이라고 얘기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진다? 기성 강단사학자한테 또 빌미를 줘. 이제 싫어요. 이제 하도 질렸어. 그래서 이제 안 합니다. 이제 그냥 갑시다. 주체로. 이방원이라는 소리 했다가는 또 다 도망가 버리니까 일로 들으시라고. 가지 말고. 강단사학자들 잘 보세요. 이 그림이 뭔지. 주체 맞습니다. 이방원이라는 소리 안 할 테니까 일로 오시라고. 거기 이쪽으로 오세요. 이거 보시라고. 이거 이게 상로입니다. 조선은 동물의 왕국이야. 이거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외국인 기행문 전문가가 조선은 전 세계의 동물이 다 있더라 이거야. 그래서 조선은 애니멀 킹덤이라고 그랬어요. 동물의 왕국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것이 다 있어요. 나중에 이 쫓겨다닙니다. 이 초기에 황제 되기 초기에 주체가 쫓겨다닐 때 어디까지 가냐면 북극까지 도망을 가. 끝까지 황제 군대가 북극까지 쫓아오는데 이 코끼리가 뭐로 바뀌어? 맘못으로 바뀌어. 그러니까 이 코끼리도 다양한 종이 있어. 지금 우리가 남아있는 코끼리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뿔 보세요. 지금 인도 코끼리랑 다르죠? 그렇죠? 다릅니다. 이게 길들였어요. 그리고 이 청나라라든가 이런 그림을 보면은 아주 코끼리 아주 조련소가 있어. 그리고 정화 때 전 세계의 모든 사신들이 조선으로 모일 때 그냥 하게 안 합니다. 어디를 거쳐? 남경에 뭘 거쳐? 어학연구소가 있어. 남경의 어학연구소에서 어학훈련을 받은 다음에 황제를 아련해야 돼. 그러니까 전 세계의 사람들이 그것도 사신이라는 사람은 반드시 중국에서 쓰는 한자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걔네들은 한자를 모르는 사람은 사신으로 올 자격이 없어. 전 세계의 지식인들은 한자를 배워가지고 남경에 있는 어디로 모여? 어학연구소에서 모여가지고 황제가 쓰는 말을 배워서 황제 앞으로 가야 돼. 그전에는 이제 홍무정원이라 그래서 이제 간단한 발언 기호가 있었지만 그 나중에는 그 남경의 정음청에서 배워야 되는데 훈민정음이야. 또 이런 말하면 또 가지 마세요. 그만할 테니까. 강단사 학자들 또 가려고 그럽니다. 들어보시라니까. 훈민정음이야. 뭐 훈민정음, 지금의 우리 훈민정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면 훈민정음이 뭐냐? 한자의 표준음을 정해놓은 음이야.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훈민정음을 가르쳐. 이 사신들한테. 그래서 훈민정음을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뭘 배워? 한자는 알고 있으니까 동국정운이라는 음은서를 옆에다 한 곳씩 끼워 받아가지고 자기네 나라 말을 한자의 표준음이 정해진 것이 이 동국정운이니까 동국정운을 갖다가 제대로 발음하기 위해서 훈민정음을 한 2, 3일 동안 배워.
그래가지고 동국정운에 이것을 이 음은 표준 사전을 보면서 황제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공부하는 거라. 어디에서? 남경에 있는 어학연구소에서. 이게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에 있어. 이 맨지스란 그 사람이 이번에 뭐 1421년인가 책을 썼는데 거기에 나오더라고. 어학연구소가. 거기에 말고도 또 나옵니다. 나오지만 제가 얘기하면 안 믿으니까 거기에 나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기 이제 옆에 이제 코끼리 조련사들도 보이죠. 옆에 이제 보이는데 이제 여기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익숙한 모습의 관모를 쓴 사람들이 보입니다. 우리 그 조선 관원이라 그래도 뭐 손색이 없죠,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최남선한테 배운 조선 관원입니다. 근데 이걸 또 명나라 관원이라 그러면 또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명나라의 이 조선이란 말은 사실은 이 흔한 말입니다. 전부 다 조선이라 그랬어. 그 당시에 사설을 보면은 전부 다 조가 나오고 선이 나옵니다. 조선이야.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대명조선입니다. 대명조선. 그러니까 대명조선의 관리들이야. 이제 여기 이제 장수들 한번 보세요. 이게 진짜 우리 황실을 지키는 조선의 장군들이야. 잘 보십시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보면 이게 이 황제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요 이제 청룡을 그렸는데 요거를 잘 씌워보면은 12개야. 자, 이 당시에는 황제가 넘버원이지만 신권 정치입니다. 대명조선도 조선이라는 말을 안 쓰겠어요. 대명조선도 신권 정치야. 황제 마음대로 못해. 신하들의 말을 들어야 돼. 들을 거는. 그러면 이 권력이 이렇게 이 권력 음양 여기 권력이 이렇게 12지파로 나눠져 있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그렇죠? 유태인들 12지파 중에 지금 이스라엘에만 2개 지파가 있고 10개 지파는 사라졌다고 유태인들이 얘기하죠? 사라졌습니까? 안 사라졌죠? 아메리카 대륙에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미국에. 2개 지파는 이제 이스라엘 쪽으로 가고 그러면 이거 12개가 얘기하면 길어지는데 모든 유래는 영락대전에서 모든 것이 다 나오는 거예요. 이 영락제로부터 전 세계의 모든 시스템은 신라제도가 이어졌다가 영락제 때 완성이 됐다고 봐야 되고 왜? 주체는 이방원은 어디에 급제한 사람이다? 문과에 급제한 사람이죠? 유일하게 과거에 급제한 사람이야. 순수하게 무장 출신이 아니라 문무를 겸한 사람이야. 주체는 영락제는. 그래서 처음에 연왕이 됩니다. 황제가 되기 전에 연왕이 돼가지고 사실은 이 주체가 황제가 될 차례인데 이 위에 아버지가 사실은 아버지가 아니라 장인어른입니다. 이 사람이 이 자기 아들한테 물려주는 거라. 근데 아들이 죽어버려. 그러니까 손자한테 물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가만히 있습니까? 영락제가 그 성격에 내리쳐버리는 겁니다. 처음에는 도망다니다가 나중에 치는 거예요. 항상 옛날에는 고대에는 특히 황실에서는 형 아우라 그러면은 진짜 형제가 아닙니다. 형은 아저씨 뻘이고 아우는 조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영락제 이쪽이 황제가 되어야 되는데 자기 친아들한테 물려주는 거라. 그래서 영락제가 들고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 관계를 모르면은 절대로 이 황실의 이 조선은 풀 수가 없어요. 절대로 못 풉니다. 그래서 조선시대나 이 대명조선이나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황후들의 가문입니다. 모계 사회야. 그래서 황후들의 가문에 의해서 왕위가 이어지는 거야. 이게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런데 간단해 사실. 알면은 간단한데 모르니까 복잡한 거야. 이 영락제는 어디로 도망가냐면은 이 사실은 이제 이 고황제 명나라 고황제가 이제 자기 아들이 죽으니까 손자한테 물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주체가 이 영락제가 뒤리싸 싸우는 겁니다. 처음에는 도망갔어.
북극해로. 그래가지고 북극해로 도망가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아메리카 대륙으로 들어갑니다. 확실한 증거를 갖고 있어. 이게 놀라운 사실 아니에요? 영락제 얘기하면은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나중에 따로 시간을 내기로 하고, 이제 요 지도를 좀 보셔야 돼. 요 지도를 보면은 이게 한반도 지도인데, 이 지도 위에 보면은 1800년도서부터 1871년도 사이 70년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지도 잘 보세요. 어떤 젊은 가수가, 힙합하는 젊은 가수가 저한테 페이스북에서 저한테 주면서, 선생님, 당신이 역사를 잘한다 그러니까 이 그림을 나한테 설명해 주세요 라고 보냈습니다. 장난인 줄 알았어. 근데 이게 보면은 연대가 씌워져 있는데, 이쪽 우리가 아는 이제 원산 근처에 1797년에 제일 먼저 넘어와. 이거 배입니다. 자, 이게 과연 나가는 걸까요? 들어오는 걸까요? 여러분, 1848년에 배가 한쪽 들어옵니다. 1855년, 1866년, 1866년, 1832년 각 항구마다 이렇게 배가 들어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배가 들어오는 겁니다. 1800년서부터 1871년까지 나가는 겁니까? 들어오는 겁니까? 나간다고 할 수 없죠? 그렇죠? 들어오는 겁니다. 자, 한반도로, 이거 대함입니다. 굉장히 큰 배야. 아까 얘기했죠? 영락제 때 그 배는 어마어마하다고. 가로 150m 이상입니다. 가로만. 자, 그거보다 아마 못지않은 배들이 일로 들어오는 겁니다. 한반도로. 70년간. 그러면 1800년서부터 1871년 사이에 과연 조선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조사해 볼 필요 있죠?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한반도의 역사가 이 땅에서 일어난 것이라면은 1800년도에서부터 1871년도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길래 이렇게 70년간 어마어마한 배들이 들어오겠느냐 생각할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 그렇죠? 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전 다 조사했어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세도 정치가 득세할 때야. 만동김 씨라든가. 세도 정치 아시죠? 왕의 능력을 발휘 못하기 때문에 왕후가 또는 왕후 마마가, 어머니가, 또는 할머니가 수렴 발을 내리고 정치를 하는 겁니다. 대신 정치하는 거야. 왕의 능력이. 그래서 세도 정치라 그래.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무슨 일이 있길래 한반도로 이렇게 배가 많이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조사해 보니까 이때에는 한반도의 역사 갖고 이것을 설명할 길이 없어. 세계사가 같이 어울려져야 돼. 그래서 중국 또 유럽사 이거를 조사해 보니까 이때 어마어마한 일이 있었어요. 이때. 여러분이 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어마어마한 일을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쉽게 얘기해서 유럽도 그렇고 특히 미국은 요 사이에 남북전쟁도 있었어. 아시겠습니까? 남북전쟁, 아메리카 대륙의 내전이었죠? 상당히 역사적으로 많은 갈등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남북전쟁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남북전쟁으로 생각하시면 큰 코 다칩니다. 유럽사와 엮여져 있는 것이 남북전쟁이야. 그리고 남북전쟁 때 전쟁이 끝난 다음에 많은 직업군인들이 어디로 갔어요? 직업군인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그냥 은퇴해가지고 고향으로 가서 농사 졌습니까? 아니죠. 너무 오랜 시간 싸웠기 때문에 직업군인들은 전쟁의 선수들이야. 얘네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어디로? 중국. 아시아로 넘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 싸움의 용병들이 아시아로 넘어오면서 이 아시아에 사는 백성들, 쉽게 말하면 지금의 중국 백성들은 고난의 연속이야. 얘네들이 토비들의 대장이 돼가지고 사관학교의 소위가 돼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백성들을 괴롭히고 도둑질을 하는 거라. 그래서 이 중국의 토비들을 보면은 양놈, 검둥이, 인종의 구별이 없어. 소대장들은 전부 다 이 용병들이야.
싸움 전문가들이야. 아시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논문도 읽으시고 책을 보시면은 역사를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지도, 그 가수가, 젊은 가수가 나한테 줬는데, 힙합 가수가, 대단한 지도야. 연구해. 이 지도 하나만 갖고도 대학에서 4년간 연구해야 됩니다. 4년간. 참으로 대단한 지도예요.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1855년, 스시마이네 1848, 1852, 1865, 1856 어마어마하게 일러오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1800년서부터 1871년 사이에 자, 뭐라고 한마디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 이 그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지금도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Hey, brother. Hey, brother. 아까 그 지도 넘어온 사람들입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그 지도가 중국에서 넘어온 배들이 아니야. 아메리카. Hey, brother. 그 다음에 요거는 좀 다른 겁니다. 1942년 이후에, 얄타 회담 이후에 세 사람이, 프랭클린 루즈벨트, 스탈린, 그 다음에 처칠, 세 사람이 만나가지고 맵 오브 유럽, 유럽을 재탄생시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유럽, 역사가 오래된 유럽이 아닙니다. 얘들이 지금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퍼즐 하듯이. 만들고 있어요. 요 가장 핵심적인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핵심적인 기준이 레지스탕스. 독일이라든가 자기네 세 사람의 적군들하고 맞서 싸운 사람들은, 싸운 지방, 싸운 마을, 싸운 부족 단위들은 전부 다 독립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 유럽의 나라가 얼마나 많이 생기겠습니까? 처음엔 그랬어요. 퍼즐입니다. 어떤 만화가가 기가 막히게 그렸어. 그러니까 유럽이란, 우리가 아는 유럽에 있는 멋있게 생긴 나라들이 어마어마한 역사, 그래서 뭐 아메리카를 알려면은 유럽의 역사를 알아야 된다. 왜? 지금 아메리카의 뿌리가 유럽이니까. 헛소리. 아메리카의 뿌리가 유럽이 아니라 유럽의 뿌리가 아메리카. 이게 정답. 믿지 않으시겠지만. 이거 보십시오, 한번. 이거 보세요. 퍼즐입니다. 그러니까 레지스탕스 부족들은 전부 다 독립을 시켜주겠다는 거야. 이게 대원칙이었어. 이 퍼즐 게임 봐요, 이거.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이제 빨간 거는 빨간 길이 나라가 만들어지는 거야. 물론 몇몇 나라들은 그렇지 않아. 뭐 독일이라든가 이런 나라는 나름대로 본 고향을 갖고 있었어. 그러나 영국도 수상해. 영국도. 이제 요게 이제 애치슨 라인입니다. 애치슨 라인. 1950년 되기 전에, 바로 직전에 애치슨, 미 국무장관 애치슨이 라인을 걷어. 얼마 전에 오바마 라인 걷죠? 그래가지고 신문에도 나고 있죠?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함부로 라인을 긋지 말아라. 그 교훈을 어긴 겁니다. 이번에도 오바마. 특히 이제 이 라인을 앞으로 긋는 사람이 누구다? 트럼프다. 트럼프는 앞으로 라인을 걸 훌륭한 재능을 갖고 있어. 지금 라인이 아니라 아주 멕시코에다 장벽을 싼다 그랬죠? 장벽을. 라인, 그것도 장벽이죠. 그렇죠? 벽을 싸면은. 라인인데, 애치슨 라인이 사실은, 애치슨 라인이 자기가 미국이 방위권 안에 들어있는 건 맞지만 꼭 그런 게 아닙니다. 일본도 뭐 반 들어가 있죠. 그죠? 필리핀도 그렇고. 애치슨 라인은 그래서 근 것이 아니야. 이것 때문에 근 거야. 호주 영연방의 핵심 세력이 애치슨 라인 이때 있었어. 얘네들을 보호해야겠어. 불안해. 테러리스트들이 많아 여기. 왜? 이쪽에 누가 많이 넘어왔어? 이쪽 메가도가 여기 한반도에 하지 중장이 무장 해제시키지 못했습니다. 일본군을. 얘네들 장군들이 속아가지고 여기 항복을 했는데 여기 있는 군대들은 군함을 타고 있었어요. 이리로 들어오려고. 근데 메가더가 받아주질 않아. 야, 무장한 놈들을 어떻게 받아주냐. 얘네들이 이쪽으로도 가고 흩어졌어.
특히 필리핀은 섬이 많으니까 숨기 좋아. 무장을 해가지고 일로 들어왔으니까 얘네들이 불안해, 안 불안해? 이거 불안하다고. 얘네들이 부자들인데 영연방에 부자들이 여기 다 모여 있었어. 그러니까 여기 이쪽 다 모여 있었다고. 그러니까 여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기 일본 애들이 막 그 해적들이 막 본성 막 흩어지니까 치안이 불안해. 에치슨 라인 안 칠 수가 없어. 그렇죠? 아니, 옳든 그러든 간에 여러분들 다각도로 생각할 줄 알아야 돼. 어? 남이 가르치는 거 그대로 그거 배워갖고 살면요, 결국은 이 말년이 좋질 않아. 말년이. 어? 말년에 내 얘기를 못해. 어디 가서든지.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틀리든지 맞든지 간에 자기 얘기를 좀 하면서 삽시다. 말년이 편하려면은. 하다못해 선술집에 가서라도 이제 죽을 때가 다 됐는데 큰 소리 한번 치고 죽어야지. 그렇죠? 맨날 남이 말하는 것만. 요게 이제 요 해적들이 그래서 에치슨 라인을 거준 거야. 방해하겠다 이거야. 이 라인 안으로 여기 뭐를 파견하겠다? 미국 군대를 파견하겠다. 그래서 여기 미국 군사기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얼마 전에 김정은이 치겠다는데도 그런 거죠. 그렇죠? 여기 다 미국 방위기지가 많아요. 우리가 모르는 기지가. 이 에치슨 여기서 끝나느냐? 이거 잘못된 거죠? 여기 알리오시안 열도 여기서 에치슨 라인이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끝나면은 뭐 미국이 신사게. 절대로 미국인들은 끝내지 않아요. 이거 보세요. 이게 북극으로 오면 에치슨 라인이 어디로 들어오냐면은 에치슨 라인이 아메리카. 아까 어디 갔어? 알리오시안 열도 어디 갔어요? 이거 북아메리카죠. 여기죠. 그렇죠? 여기 우리 지도 전문위원, 지도의 천재 김종문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여기입니다. 세계적인 지도 천재입니다. 여러분, 김종문 선생 아시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있어. 진실인 것 같아. 내가 조사해 보니까. 여기 이 김종문 선생의 이론에 의하면 여기에 루트가 당연히 말을 타고 건너갔다는 겁니다. 200년 전만 해도. 물론 저는 뭐 동감은 뭐 50%밖에 안 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제가 실력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생각해. 그러나 영락제 때는 여기 말 타고 지나갔어. 마차 타고 내리지 않고. 아까 영락제 보여드렸죠? 이리로 갔다고. 신숙주도 이리로 간 것 같아. 내가 볼 때. 신숙주도. 별건건이 모든 소설은 그렇지 않습니까? 10년 연재된 소설인데 근거 없는 것을 소설로 연재를 해요? 연개소문을 갖다가 동아일보에 연재한다 그러면 연개소문하고 전혀 다른 것을 갖다 연재합니까? 아니죠. 그 소설가는 연개소문에 대해서 샅샅이 연구를 해가지고 연재를 합니다. 신숙주가 아메리카 대륙을 점령했다면은 근거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신숙주를 여기 있는 박인수가 찾아봤겠다, 안 봤겠다? 샅샅이 찾아본 겁니다. 이거 보세요. 여기가 바로 영락제 때도 배가 지나갔어요. 여기. 틀림없어. 여기가 특히 바이킹 이쪽 얘들은 밥 먹듯이 일로 다녀. 밥 먹듯이. 지네 집 안방이야 여기가. 여기 보이죠 여기 영국 있고 스칸디나비아 여기 3국 여기 그린랜드 있죠? 여기 그린랜드 여기 해변가는 여름이면 상당히 살기 좋습니다. 지금도 살기 좋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여기 탐험대장이 여기 탐험 가서 큰일 났다 그랬어요. 그 인터넷에 있습니다. 큰일 났다. 뭐가 큰일 났어? 날씨가 너무 따뜻해. 지금 여기 빙하가 와가지고 온난화 현상이 벌어졌다. 그래서 날씨가 따뜻하다. 그린랜드 취재했는데 큰일 났다. 따뜻해서. 큰일 날 필요 없어요. 원래 따뜻합니다. 여기. 이쪽이 무대야. 이쪽으로 가면 오데오입니다. 오데오는 요 아메리카 대륙 오데오는 언제 생겼다? 순임금 때. 순임금 때. 요게 버그 맞자가 아니라 이게 순임금 맞자라고 해야 됩니다. 순임금 때 이 모양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는 이 아메리카 땅에는 전부 다 이 기호밖에 없어. 아메리카 땅에는 이 기호 빼면은 시체야. 왜?
순임금 때 넘어갔습니다. 순임금 때. 순임금 때 이렇게 씁니다. 그죠? 요게 붙어요. 요 사람 인자가 붙습니다. 옛 한자입니다. 옛 한자. 순임금 때 넘어간 겁니다. 자, 이게 갑자기 또 이제 너무 말을 그만하고 일로 넘어가라는 것 같은데. 자, 그럼 그만하고 일로 넘어갑시다. 요건 6.25 일어나기 전입니다. 6.25 일어나기 전에 스탈린은 누구를 데리고 있다? 마오쩌둥하고 몽고 대통령을 데리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발로 차버려. 누구를? 김일성을. 자, 이 스탈린이 공산당 중에 당원 중에 최고로 지도자 중에 최고로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다? 김일성입니다. 그래서 인터넷 보면은 젓가락으로 스탈린 반찬 먹여줘. 누가? 김일성이. 아들처럼 생각했어. 김일성을. 근데 이 만화는 발로 차. 왜? 비밀만은 너한테 못 알려주겠다. 왜? 너 조선인 아니야. 조선인이 알아서는 안 될 비밀이 있다. 김일성도 그건 몰랐어요. 알 수가 없지. 마오쩌둥도 간신히 알았는데 마오쩌둥도 그 비밀을 어떻게 알았다? 어떻게 알았다? 일본군 장교들이 소련한테 항복하는 것만 제발 봐달라 해가지고 걔네들을 자기네 홍군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때 일본 장교들한테 얻은 정보를 갖고 마오쩌둥은 역사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이쪽 영연방의 비밀을 아는 거야. 근데 스탈린은 알고 있어. 이상하게. 참으로 이상한 일이야. 스탈린은 알고 있다고. 마오쩌둥도 모르는 비밀을 스탈린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코민텔은 국제공산당의 최고가 이 스탈린이야. 또 하나 있어. 멘세비키. 걔는 아르헨티나에서 죽었어. 그렇죠? 암살당해서. 그러면 얘네들 지도자리 가는 데가 도망가면은 망명해서 가는 데가 아메리카 대륙입니다. 여러분, 아메리카 대륙은 우리가 생각하는 처럼 신대륙이 절대로 아닙니다. 특히 크리스찬들 정말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구약 부분입니다. 아시겠어요? 구약의 무대는 아메리카 대륙입니다. 시작서부터 끝까지 구약의 무대는 아메리카 대륙이야. 믿어도 됩니다. 요게 이제 뭐냐면은 아까 말한 요 대화정입니다. 사실은 이 대화정은 누가 국보로 여겨야 되냐면은 일본 사람들이 국보로 여겨야 돼. 이 대화정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조선에서 이 사람입니다. 쉽게 요즘으로 말하면 집이죠. 피라미드. 옛날에는 집을 피라미드라고 그랬습니다. 항상 집은 이 일반 백성의 집이 아니죠. 옛날에 고대 역사를 말할 때 집이라는 것은 누구의 집이다? 킹. 황제의 집을 항상 이 집이라 그러지 일반 백성들은 뭐 집이 아닙니다. 그냥 곤충들이 사는데 무슨 집이야. 그렇죠? 이게 집 하면은 이제 이게 요게 요 사람 요 날일자 요 날일자가 어디에 나오냐면 전에도 얘기했지만 동국정운이라는 책에서 나옵니다. 아까 영락제 때 동국정운 얘기했죠? 조금 아까. 요게 날일자를 그 당시 말로 어떻게 읽었냐면 요렇게 읽었어. 요 일자를 닐 이렇게 읽으라 이거. 닐. 어? 닐. 뭐 질 이렇게 되지. 질. 이렇게 읽으라 이거야. 여기 어디에 나온다? 동국정운에. 그러면 근문을 연구하는 사람, 저 청동기 소세 문자가 있는데 그것을 근문이라 그래. 근문. 근문이라 그래. 이 근문에 의하면은 전부 다 사람 이름이야. 요건 아까 집이죠, 피라미드. 그죠? 요거는 신옥씨 하나님입니다. 요거는 리을 소김천 씨입니다. 그 다음에 요것은 리조 씨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 이응은 그 유명한 옥황상제 전욱고양 씨야. 이런
인물들,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된 글자가 날일자야. 날일자를 닐 이렇게 소리내서 읽으라고. 어디에 나온다? 동국조원에 나온다. 따라서 세종이라든가 이런 동국조원에 이런 거를 문자를 창조한 이 민족의 후예들, 조상들은 어디까지 올라간다? 저기까지 올라간다. 약 몇 년이다? 지금으로부터 중국의 근문학자 낙빙기에 의하면 몇 년이다? BC 4300년 전의 일이다. BC 4300년 전에 저 대화 방정에 있는 문자들이다. 그래서 저 방정에 있는 문자는 어떤 문자다? 시간이 좀 남았다 그러길래 하나 그려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눈, 라의 눈. 사실은 이 이집트의 라의 눈을 거꾸로 보면 됩니다. 거꾸로. 사람 인자. 거느리고 살아. 뭐를? 돈을. 그다음에 요거는 유태인의 발. 요게 최초의 문자인데 누구를 나타낸다? 최초의 사람인데 누구를 나타낸다? 저 사람. 대화방정. 대화방정을 토템 문자로 나타내면 이렇게 된다. 요걸 누가 밝혔다? 중국의 낙빙기라는 학자가 밝히고 돌아가셨다. 근문을. 요 발음을 여기에 나오는 주인공이 이 사람이다. 날일자. 요걸 어떻게 읽는다? 닐 이렇게 읽는다. 그러면 이 사람의 족보에는 뭐가 들어가 있다? 피라미드 들어가 있고 하느님 들어가 있고 뉘조 들어가 있고 자기 뉘 동생이죠. 소김천 씨 2대 천자 들어가 있고 3대 천자 전욱고양 씨. 전욱고양 씨는 고구려 넘버원이라고 그러죠? 이거 다 들어가 있는 거야. 이 사람은 누구야? 저 사람이야. 저 사람의 최초의 문자는 뭐야? 이거야. 이 속에는 이집트의 라에룬도 들어가 있어. 그렇죠? 그래서 문자로 나타난 하나님이라는 책, 소남자 선생님이 쓴 그 책을 보면은 자세하게 설명이 나와 있어. 그러니까 조선이라는 것은 BC 4300년서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어진 적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리고 그 무대는 주로 어디였다? 아메리카 대륙이었다. 언제까지? 구약 때서부터 지금까지. 그런데 우리는 뭐로 알고 있다? 신대륙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계사가 어떻게 됐다? 날조가 된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렇죠? 이거 알고 돌아가시는 것이 아마 신상이 좋을 겁니다. 아니, 모르고 가면은 바보로 살다가 가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뭐 시사 만평인데, 이제 이게 우리 학술위원장님께서는 항상 이 사석에서 얘기합니다. 농담입니다. 이거 진짜로 들으시면 안 돼. 10조 달러만 내놔. 트럼프한테. 10조 달러만 내놔. 그러니까 트럼프가 너무 많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는 아직까지 그래도 우리는 한국이고 옛 한국 아직 살아있죠? 그 다음에 4300년 전에 조선도 살아있어. 북한은 뭐 조선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조선의 저 젊은 친구 지금 미국하고 지금 대화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빼놓고 있습니다. 아니 1953년 7월 27일 날 휴전할 때도 우리 빠졌죠? 한국은. 우리 대신 유엔군 사령관이 사인했어. 저쪽에는 팽덕회 중공군 최고 사령관하고 북한 최고 사령관 둘이 나와서 사인했는데 우리는 빠지고 유엔군 사령관이 휴전협정에서 사인했어. 지금도 상황이 비슷해. 우리 지금 빠져있지 않습니까? 둘이. 물론 이건 뭐 누가 조작한 거지만 뭐 제가 조작했습니다. 조작했지만 이거 웃으라고 한 겁니다. 마지막에 여러분 피곤하실 것 같아서. 그래서 여러분들 이 역사라는 것은 사실은 민초들이 농사 지으면서 행복하게 즐겁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옆에서 도를 도와주는 관리들이 선비들이 보고 기록을 한 것이 역사입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에는 도를 관리들이 사라지고 도를 정치가들이 사라지고 백성만 남아있는 거라. 우리도 이제는 스스로 살 길을 찾자고요. 바른 길을 찾아가자고. 그래야지
죽는 순간에 또 죽어서라도 조상님 얼굴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